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보도로 한국 신문상 수상한 것에 대해서 이제라도 취소 반납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는 글을 X에 올리셨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 외국가 계시지 않나요? 돌아오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아직 베트남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 대장동 녹취록에 있지도 않은 그분 이재명을 창조하여 보도함으로써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을 낙선시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꿨다. 근데 저는 되게 대통령이 언론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문성원 대변인 어떻게 이 글을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좀 신경쇠약에 걸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실제로 지금 어찌됐든 본인께서 당선이 되시고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갖고 계시고 임기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요. 흔들림이 없는 상황이라고요. 국정 지지율도 좋고. 그런데 계속 여기에 본인께서 뭔가 이상하게 가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오히려 이걸 이슈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국면에서 이런 나왔던 얘기들이 어쨌든 당선이 됨으로써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좀 흘러간 이슈가 되어가고 있는데 본인께서 계속 화제를 시켜주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끼리 생각하지 마 하면 사람들이 코끼리만 생각하게 되는 건데 본인께서 이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국민들한테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들, 여러 가지 범죄 혐의들이 다시 한번 화제된다는 걸 사실 모르실 짬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저러신다는 거는 이미 뭔가 여기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시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저번에 이제 조폭 연루설 관련해서도 SNS에 글을 또 엄청 쓰시고 뭐 어디였죠? SBS였나? 거기에도 뭐 사과를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재판에서 나왔던 그 조폭으로부터 뭐 돈을 누가 받았네 이런 혐의에 대해서 나온 거지. 이분께서 과거 흔히 얘기하는 그 조직폭력배 출신이었던 분들을 본인 뭐 수행으로 쓰신다든지 뭐 공무원으로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던 건 맞잖아요. 거기에 이분들에 대해서 뭐 만남이 있었고 변호를 맡으셨고 이런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유라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없었던 사실은 아닌데 뭔가 하나를 가지고 굳이 확장을 해가지고 나한테 하나도 오점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욕망을 너무 SNS로 드러내고 계신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이게 올리신 시간이 10시인가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아침에 한창 이제 바쁘게 일정을 수행하셔야 되는데 SNS에서 장문의 글을 쓰고 계신 거예요. 이 바쁜 대통령이라는 이 직책에 있는 분이 지금 여기에 얼마나 본인의 신경을 쏟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께서 떳떳하지 못하신 게 일단 첫 번째로 있고 이로 인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아직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위험성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대장동 본인이 한 게 아닌데 대장동의 몸통은 본인이 분명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몸통 얘기하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몸통 오징어도 있습니다. 딱 한마디 짧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잖아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인데 본인께서 최고 결정권자였는데 본인과 연루된 사람들이 그걸 다 진행한 사실 범죄 혐의들이 다 밝혀지고 있는데 나는 끝까지 몰랐다. 그러면 본인께서 인사를 잘못하시고 시정을 잘못하시고 도정을 잘못하셨다는 걸 인정하시는 건데 그럼 대통령으로서 국정은 어떻게 잘하실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억울하셔서 저는 진짜 몰랐고 다만 이제 제가 책임자로서 몰랐던 거에 대해서 정말 제 책임감을 통감하기 때문에 사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정. 정말 억울하셨구나. 아니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이 과거 버닝 사건과 연루된 말씀을 처음 하신 게 아니라 지난번 베트남 정상을 만나서 그 연회 자리에선가도 뭐 성남 FC 관련해 가지고 내가 이 희한한 사건 때문에 내가 재판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언론 보도로는 이게 성남 FC나 과거 그 대장동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어떤 좀 그런 걸 얘기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되게 신경 쓰나 보다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지 대통령이 너무 민감하신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독재자의 기본 자질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왜요? 독재자의 기본 자질이 있는 게 저도 이걸 오늘 와서 봤는데 이제 그 소설 1984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본인이 현재 최고 권력이 있으니까 본인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과거에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거를 조작하고 그 과거를 미화함으로써 본인은 역사에 굉장히 신격화된 존재로 남고 싶다라고 해서 현재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과거를 바꾸고 미래까지 본인이 나아가겠다. 이런 독재자의 기본 자질이 너무나도 잘 갖추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뭐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네.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 언론을 향해 계속 공세의 나를 보이고 있어요. 그 대통령이 얼마나 졸렬한 모습입니까? 언론은 기본적으로 권력자에 대해서 무언가 의혹이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 알 거리를 위해서라도 그것을 계속 끄집어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본연의 업무고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은 또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정도 됐으면 본인과 관련된 의혹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과거에 있었던 것이라면 굳이 지금 이걸 꺼낼 필요가 없는데 왜 꺼내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이 소심한 것 같아요. 소심하고 성정 자체가 치졸하다. 그런 심보를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을 할 수 있을지가 저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정권 출범한 지 만 1년도 안 됐습니다. 네. 만 1년도 안 됐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북한 우상화 하듯이 본인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좀 보도 지침을 또 내린 거라고 봐요. 앞으로 나와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있으면 그것을 보도하지 말아라. 그것을 이 세상에 알리려는 노력을 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정말 우리 군사정권 시절에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행태를 21세기 선진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시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 대장동 사건이 제일 처음에 보도가 된 게 경기도의 무슨 지역 신문이었거든요.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네. 뭐 이렇게 해가 저는 그 신문사 지금 있나 어떻게 있는지 아마 이 정도의 대통령 기조면 없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김남준 대변인이 지금 개항을 출마해서 국회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를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SNS 관련해서 성남시절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SNS 관리했다고 알려진 게 김남준 대변인 아니겠습니까? 뭐 선거로 바쁘셔서 관리가 안 된다. 비밀번호도 바꿀 것이고 그랬던 분이 지금 청와대를 나가니까 계속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SNS 올린 걸 우리가 잘 보면은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김남준 대변인이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나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폭주를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설탕세라든지. 그러니까 SNS를 관리할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참모를 두어야지 지금 대통령이 이런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안 나간다.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김남준 대변인은 개항을 해서 좀 빠지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권 소장님은 과거에 청와대에도 네,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좀 받아가지고 그 오늘 강대구 변호사가 안 와서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꿀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우리 국회 운영위를 열 때요. 이 부분을 지적을 해서 지금 대통령의 SNS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홍보 수석실이 따로 있고 그 밑에 이제 SNS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의 지금 이 SNS를 좀 뜯어보면 2023년에 동아일보 기사를, 그러니까 동아일보 기사인가요? 아무튼 2023년에 나온 기사를 링크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찾아서 복사하고 링크 붙이고 그리고 글 쓰고 올렸다는 건데 지금 이게 대통령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부터 저는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대통령이 지목한 대상이에요. 사실은 두 군데예요. 이 한국신문상이라는 곳과 그리고 동아일보거든요. 근데 이 한국신문상이 1957년에 한국신문협회에서 이제 공익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상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고 확정된 그 이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말만으로는 취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언론사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언론사가 책임을 지는 거긴 하지만 근데 이 언론사가 과연 그러한 팩트 확인 없이 저는 했을지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저는 언론사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토론회를 하나 갔다 왔는데 그게 이제 박정희 학술원하고 이제 김대중
도서관에서 같이 하는 토론회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강원택 교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제 박정희의 리더십과 김대중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필요하면 박정희의 정책 그리고 김대중의 정책도 모두 다 가지고 와서 잘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화합과 통합을 보여주겠다라고 제시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자리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 그러니까 결국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기보다 용서하고 화합을 함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을 이뤘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안 나온 얘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의도가 의도대로 흘러가고 그리고 민주당의 의도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네. 그 한 가지 전제가 무엇이냐.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수사받겠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봉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글을 올리셔도 우리가 취지가 그래 나중에 수사 받으실 거니까라고 하고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갈등을 봉합하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 수사받기 싫으셔가지고 저는 대통령을 지금 하고 계신 거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거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참 나는 이 대장동에 대한 사건에서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뭐냐면 제일 처음에 이게 사건화가 안 됐을 때는 대장동은 정말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다. 그리고 대장동의 설계자는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아니, 사인도 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대장동이 뭐가 문제가 되고 처벌받기 시작하니까 아니 대장동의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 몸통 오징어는 진짜 맛있습니다. 오늘 안돼요. 아유 맛좀 보나 오늘은 했더니. 광고 안 해요.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예.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장동에 대한 본인의 시선이 이렇게 달라지면서 왜 이걸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고 여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백강현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에도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번 조작기소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부른 남욱하고 유동규가 대화하는 부분인데 이거 잠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 잡혀오기 훨씬 이전부터 계획이 네. 다 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정지상하고 김용하고 김만배하고 딱 짜고 그러니까 4시에 합의를 다 본 거야. 합의 다 본 거야. 그리고 음.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이 사건 딱 터지자마자 네.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김만배하고 통화했잖아. 네. 그때 이제 뭐냐면 유동규를 끝내자. 네.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아.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게 진짜 보도를 잘못한 것인지 저는 솔직히 잘 판단이 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언론 길들이기를 본격적으로 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한번 이 부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과거 본인과 관련한 사건들을 민주당에서는 국조특위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대통령도 심심찮게 이제 잊어버릴만 하면 이 대장동 관련한 사건들 이렇게 본인의 SNS에 올려주시는 게 얼마만큼의 자신감의 표현인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바보 같아요. 어쩔 때 보면은. 아니 최근에 그 황교익 씨도 그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황교익 씨를 임명하게 되면 옛날에 물류센터 화재 사건 당시에 떡볶이 먹었다. 그게 계속해서 국민들이 회자하실 수밖에 없고 자꾸 대장동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조폭 연루설 이렇게 본인한테 불리한 이슈를 스스로가 말을 꺼내게 되면 네. 국민들은 그걸 상기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자기 무덤을 스스로가 파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억제기가 없어져가지고 이러신 것 같은데 참 그 대통령께서 너무 왜 이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공감되는데 약간 이 정도까지 가니까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이럼에도 사실 국정조사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세상이 너무 심심하신가 봐. 선거가 국민의힘 이렇게밖에 못 따라와? 내가 조금 더 우리가 때릴 수 있는 기회를 줄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야 너 코끼리 절대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코끼리 생각하지 마. 다 코끼리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께서 지금 정신적으로 너무 몰려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본인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된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뭐에 그렇게 쫓겨가지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몰려 계신지를 모르겠다.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만큼 여유를 가지시면 반대로 국민들이 그렇다고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이재명 사실 아무 죄도 없지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네. 그래 어차피 뭐 정치권 애들 해먹은 건 해먹은 거 그래서 국정은 잘했어? 라는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시 굳이 국민들의 인식을 그래 맞아 생각해보니까 얘 조폭하고 친했지. 아, 야 그래 생각해보니까 대장동 그것도 막 논란 많았지. 아 이거 생각해보니까 뭐도 있었지.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대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조금 스스로 좀 마음을 좀 다스리실 필요가 있다. 지금 본인께서 그렇게 쫓기실 입장이 아닌데 그렇게 쫓기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쫓기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면 보통 제가 그냥 알기로는 뭐 대통령을 지칭하는 건 네. 아닌데 보통 범죄자의 마인드. 그렇죠. 왜냐하면 남들은 몰라도 저지른 사람은 자기가 잘 알거든요.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대통령에게 일반적인 그렇죠. 얘기를 한 아니, 근데 겁니다. 저는 예. 봤을 때 대통령이 쫓기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기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청래냐 추미애냐 이런 사람들인 것 같고 근데 그 청와대에 들어가면요 네. 일단 본인 생각이 너무 깊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일단 듣는 귀가 많이 줍니다. 아, 예, 사람을 접촉하는 네, 게 네. 내가 먼저 만나자. 예를 들어 아까 그 지난주에 홍준표 시장을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만나자고 해야지 만날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상대 측에서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듣는 귀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권력이 있으니까 네. 만나자고 했을 때 네. 만나러 오겠지만 네. 이제 점점 그 레임덕이 다가올수록 네.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폭도 점점 적어지실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지는 알겠으나 그거를 이제 정책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보면 내가 이 정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행정부 수반이지만 많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거든요. 왜냐하면 이 의사결정의 구조가 너무 길고 깊기 때문에 이거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업무 보고나 국무회의 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빨리빨리 좀 해라라고 체근을 하는 게 이 공무원 사회의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는 지금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예. 촉박하신 와중에도 SNS는 열심히 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SNS를 너무 열심히 하셔. 본인이 해외에 나가서까지 그럴 필요가 이게 있나? 문제가 뭐냐면 저 이재명 대통령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뭔가 항상 상황에 사람은 쫓기게 말하잖아요. 뭐 시험 네. 기간이 됐든 네. 뭐 출근이 됐든. 네. 근데 그거에 불안해하면서도 네. 아무것도 안 하면 불안은 해. 아. 근데 쓸데없는 걸로 해서 그 불안감을 쫓으려고 하는 심리가 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여기에 매이는 사람들이 보통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대통령께서 SNS에 매여 계셔갖고 얼마 전에 뭐 외교적인 참사도 내시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대통령께서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럼 옆에서 모시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데 보통 저런 상황이면 제가 추측하기에 옆에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거기 참모진에게 팁을 드리면 요즘에는 AI 이런 것도 좋고 하니까 차라리 대통령 핸드폰에 참모진들끼리 잘 회의를 하셔가지고 몰래 그냥 앱을 하나 심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마치 대통령께서 SNS를 하시는 것 같고 댓글도 막 달리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혼자만 계신 거야.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마음이 편하시고 참모진들께서도 마음이 편하시고 우리 국민들도 마음이 편해지고 트럼프처럼 소통 예. 창구를 따로 이제 만들라고요. 아니 아예 개인적인. 그냥 아니, 그 대납 수를 네. 딱 SNS를 아니, 그러니까 김남준 대변인이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아. 비밀번호도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사라지니까 지금 그런 건데 저도 지금 문성호 대변인 말씀처럼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릇론이라고 간장종지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 너무 과도한 역할을 맡겨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간장종지 안에 신선로를 담으려고 하면은 넘쳐나는 거예요. 나머지 문제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특히 국가 원수의 자격에 오른 분들이 마음을 넓게 품고 이렇게 가셔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목이 속마음이 간장종지만하다 이걸 우리 자꾸 드러내면 문제가 좀 심하다고 이거 봅니다. 자막 써주세요. 이렇게 출연자 개인의 의견입니다라는 걸 꼭 우리 신지호 대변인 밑에 꼭 써주세요. 아니 뭐 간장 종지도 크기가 클 수도 있고 예, 저희 출연자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고집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언론이 이렇게 눈치 보게 돼 있어? 예.